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저번보다 많을 것 같아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가기 좋게 북서, 북, 동남, 남, 남서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체 지리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1편을 꼭 보고 오세요. 북서쪽 섬들부터 볼게요. 공항이 있는 시모지 섬입니다. 십치랜드는 비행기가 가까이 내려오는 스팟이라 비행기 샷을 찍으러 많이 가는 곳인데요. 주차장은 있는데 비행기 찍으려는 사람들로 좀 주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비행편이 많진 않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체크해서 다녀오시고 비행샷이 아니더라도 뷰가 좋아서 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토리이케입니다. 정글 같은 길을 뚫고 5분 정도만 가면 석회암이 침식되어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호수인 토리이케가 나오는데요. 두 개의 호수 같은 연못이 그림 같은 곳입니다. 위쪽엔 그늘이 없어서 햇빛이 강할 때 가시는 분들은 양산을 챙겨가세요. 주차 공간은 넓고 주차장 옆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나카노지마 비치입니다. 여기가 수심이 깊고 업체에서 다이빙 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많이 가는 스팟이라길래 한번 가봤는데요. 여긴 오전이랑 점심쯤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오후에 갔더니 물살이 세서 못 들어갔어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는 스팟 같더라고요. 가족 여행객이 없었어요. 여기 별명이 천연수족관이라는데 수영을 잘하시는 성인분들은 여기를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라부 섬입니다. 도쿠치노하마 비치부터 설명드릴게요.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비치인데요. 스노클보다는 해수욕하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처에 작은 슈퍼가 있어서 슈퍼에서 샤워하고 아이스크림이나 소바 같은 가벼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히려 좀 조용하게 해수욕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블루터틀입니다. 이 동네에서 뷰 맛집으로 유명한 집인데요. 피자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야외 좌석에 앉으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저는 아쉽게 브레이크 타임에 방문해서 못 먹었는데 뷰는 좋아 보였어요. 이라부 대교입니다. 위에 소개드린 모든 장소를 가시려면 이 이라부 대교를 건너야 하는데요. 이 대교가 일본에 있는 무료 다리 중에서는 가장 긴 다리래요. 중간에 잠시 내릴 수 있는 갓길이 있으니까 내려서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야코 섬의 번화가인 히라라 구역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긴 시내이고 식당과 카페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전편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유명한 맛집들은 예약이 필수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자동 완성이 뜬다 하시면 예약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셋비치입니다. 해가 뒤에 섬으로 넘어가는 뷰와 대교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유명하더라고요. 공원 같은 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힐튼 투숙객은 앞에 있는 파라솔과 선베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쪽 라인이 모래도 곱고 산호도 별로 없고 물고기도 적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바다색이 예뻐요. 근데 같은 조건이라면 밑에 요나하 마에야마 비치 쪽에서 해수욕을 할 것 같고 여긴 힐튼 투숙객이시거나 노을 질 때 수영하실 분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나야마 비치입니다. 동굴 같은 아치형 돌이 포토스팟으로 유명한데 최근 철조망이 처지면서 포토스팟으로 인기는 많이 시들고 스노클링 하기에는 물고기랑 산호가 좀 적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풍경이 예쁘다는 후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히라라 쪽에서 맛있게 먹었던 몇 식당과 카페를 소개해드릴게요. 후쿠야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서 하시는데 언어는 안 통하고 구글에서 메뉴를 보여드리면 주문이 가능한데요. 가보면 다 카레 우동이 돈가스 주는 걸 먹고 있어서 저도 그걸로 시켰는데 처음엔 흔한 맛인가 싶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해장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요. 왠지 남자 손님만 있더라고요. 뭔가 할매 손맛 같은 기분이었어가지고 추천드립니다. 나카오입니다. 소고기 구이로 유명한 집인데 예약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전 비수기쯤에 가서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7,900엔 세트를 먹었었는데 아주 사치스러운 맛이었어요.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도 좀 머리수 채우려고 넣은 줄 알았는데 이거조차 너무 맛있었어요. 한국어 메뉴는 없었고 영어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호르몬진입니다. 야끼니쿠 파는 곳인데요. 후드가 없어서 쾌적한 시설은 아니었는데 가성비 맛집으로 좋았어요. 한국어 번역이 이상해서 영어로 보던가 그냥 비싼 거 시키면 좀 맛있더라고요. 지방이 많아서 별로라는 후기를 보긴 했는데 전 지방을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엔 예약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블루실입니다. 여러 지점이 있는데 파이나가마 공원 근처 블루실이 포토존이 있는 블루실인데요. 나머지는 그냥 동네 베라 같은 느낌입니다.
블루실 아이스크림 자체는 그냥 작은 해변가 가게에서도 파니까 가게까지 찾아가시는 거면 파이나가마 공원 근처로 추천드립니다. 블루실이 오키나와 브랜드인데 엄청 유명해서 오키나와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블루웨이브가 시그니처인데 뭔가 청량한 뽕따에 절인 사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식감도 있고 좋았어요. 호쿠류 쇼덴 이코로입니다. 갔던 이자카야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인데요. 그냥 요리가 너무 맛있어요. 영어 메뉴판도 있고 입가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그냥 다 맛있더라고요. 특히 가리비구이랑 샐러드 라면을 너무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저는 영상각 때문에 다양하게 가려고 갔던 집은 안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2번 갔어요. 시내 쪽 카페입니다. 맥스밸류 옆 앙상블 커피인데요. 라떼 맛집이에요. 미야코가 오는 비행기가 하루 한 대라 그런지 한국인들을 그렇게 많이 마주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카페인 동지들 같고 재밌었습니다. 라떼는 고소한 맛이었어요. 이제 북쪽을 살펴볼게요. 니시엔나사키입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가볍게 들러보시기 좋은 스팟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케마 다리입니다. 이러부 대교보단 작지만 공원과 연결된 뷰가 예쁜 다리예요. 이케마 섬에서는 푸나코스 비치가 유명한데 사실 저도 안 가봤어요. 여기가 수중 환경이 좋다고 하긴 하던데 샤워실, 화장실 없고 주차장만 있다고 해가지고 감수하고 다녀오실 분들께 추천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해리스 쉬림프 트럭입니다. 여기가 인증샷 맛집인데요. 새우가 비싼데 맛은 괜찮았어요. 자릿세 같은 느낌이었고 뷰가 아주 좋았습니다. 니시엔나사키 가는 겸 들리기 좋았어요. 유키시오 뮤지엄입니다. 일단 앞에 뷰가 되게 좋은데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면 다양한 맛의 소금을 직접 뿌려 먹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팔기도 하는데 대부분 돈키호테가 더 싸더라고요. 선물용은 돈키호테에서 사시고 아이스크림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야코 키비차야입니다. 미야코를 다니다 보면 이런 갈대 같은 친구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다 사탕수수거든요. 근데 사탕수수 관련 카페는 여기밖에 못 봤어요. 직접 사탕수수를 착즙해서 바로 음료로 만들어 주는데요. 빨대도 사탕수수대로 만든다던데 불편함 없이 괜찮더라고요. 지역색도 느낄 수 있고 잠깐이지만 체험도 할 수 있는 카페라 추천드리고 싶기는 한데 안에 자리가 몇 개 없어서 아쉬웠어요. 동남쪽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쪽을 도실 거면 먹을 곳이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서 가시거나 가볍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히가로드 파크입니다. 높은 곳에서 해안 절벽과 산호밭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예뻐서 좋았습니다. 아라구스쿠 해안입니다. 미야코지마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싶다 하시면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근데 또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그런 해안입니다. 해안구역이 되게 긴데 바다를 바라보고 왼쪽엔 거북이가, 오른쪽엔 산호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해변입니다. 해안구역이 넓다고 했잖아요. 거북이도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이 한 마리에 붙어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각자의 구역에서 각자의 거북이를 구경하는 그런 느낌? 사람에 치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추천드립니다. 수심도 별로 안 깊어요. 작지만 푸드트럭도 있어서 가볍게 때우시기 좋습니다. 샤워장은 있기는 한데 다음 일정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해변가 입구에 산에서 물 내려오는 곳 있거든요. 거기서 대충 물로만 헹구시고 숙소 가서 씻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주차장이 살짝 헷갈려서 사진으로 설명 첨부해드릴게요. 다음 해변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동남쪽 해변 라인들이 다 산호밭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산호가 많은 건 맞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좀 벌초가 되어 있어요. 위가 다 깎여 있고 앞쪽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랬고, 미야코지마에서 투어 없이 산호를 볼 수 있는 건 맞긴 한데요. 상태 좋은 산호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물고기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존 잘 된 산호밭을 기대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야코 산호는 투어로 갈 수 있는 야비지 정도만 기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시노 해변입니다. 여기가 아라구스쿠 해변보다 산호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후기를 보고 갔었는데요. 아라구스쿠보다 좀 더 가지가 붙어있기는 했는데 이게 뭐 보존이 된 건지 싶긴 했었어요. 물고기는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그런 점이 장점이었고, 단점은 입장료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주차비로 1,000엔을 받았는데요. 차 한 대당 1,000엔을 내면 주차장에서 해변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줘요. 경사가 심해서 차를 타야 돼요.
그리고 샤워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주차장 쪽에만 있고 해변 근처엔 없어요. 그리고 샤워실은 안 쓰시는 게 더 나아요. 히가시엔나자키입니다. 여긴 드라이브 코스에 꼭 넣으셨으면 하는 곳인데 뷰가 너무 좋아요. 미야코 섬 특유의 서케함 절벽이랑 맑은 바다가 적절하게 만나는 구간이더라고요. 중간중간 포토스팟이 있는데 들러서 꼭 사진 찍으시고, 특히 전망대로 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너무 예쁘니까 구경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쪽입니다. 여긴 시기라 단지랑 이무기야 마린가든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라 비치입니다. 시기라 단지 내에 있는 비치인데 수심이 깊은 편이에요. 바다거북도 간간히 나온다던데 일단 저는 못 봤고, 해변가는 뭐가 없어서 스노클링 하실 분들은 바다를 바라보고 왼쪽에 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깊은 곳에서 스노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호는 좀 아쉬웠지만 물고기는 많고 좋았습니다. 꼭 찾아갈 정도는 아니었고 시기라 숙박하시면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시기라 단지 안에 시기라 황금온천, 독일마을 정도가 유명해요. 이무기야 마린가든입니다. 여길 못 가봤는데 여기서 카약을 많이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남쪽은 시기라 단지 내에 식당이 좀 있어서 그래도 먹을 곳이 있는데요. 히로짱 식당은 웨이팅이 있었고 평범한 일본 식당 같았어요. 시로짱 옆에 공연 보면서 밥 먹는 푸드코트 느낌의 식당이 있었는데 웨이팅이 좀 심하고 영어 메뉴, 한국어 메뉴가 없었고 야외라 좀 더웠어요. 그래도 공연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키친 미오링입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다던데 저는 못 가봤어요. 일본 가정식 식당입니다. 남서쪽입니다. 바다색이 가장 예쁜 라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나하 마에야마 비치가 유명해요. 여길 굳이 나누자면 도쿄 리조트를 중심으로 북쪽은 북요나하 비치, 남쪽은 요나하 마에야마 비치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도쿄 위쪽은 인프라가 없는 대신 조용하고 사람이 적고, 아래쪽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약간의 해양 스포츠도 할 수 있었어요. 주관적으로 바다 컬러는 이쪽 라인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스노클 말고 해수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쪽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망고 농장인데요. 남서쪽에 망고 농장이 많아요. 이쪽 근처에 7, 8월에 가게 된다면 한 번쯤은 망고 농장에 들러서 생망고를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리마 섬입니다. 구리마 대교를 넘어가면 구리마 섬을 구경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누구도 전망대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이쪽 라인이 바다색이 제일 예쁘다고 했었잖아요. 이 색을 멀리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스팟이 이 누구도 전망대랑 이라부 대교인 것 같아요. 무스눈 비치입니다. 유명한 스팟은 아니고 그냥 자전거 타다 가본 곳인데 작은 해변이거든요. 사람이 몇 없고 프라이빗했어요. 물살이 세 보여서 수영보다는 드라이브 겸 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스눈 비치에서 대교로 나가는 길에 발견한 해바라기 마치인데 해바라기가 피어있는 계절에 가신다면 사진 찍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야코지마 곳곳이 정말 예뻐서 사실 그냥 드라이브만 해도 행복한 동네인데요. 아직 소개를 못 드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야코섬 하면 가장 많은 컨텐츠가 올라와 있는 야비지인데요. 야비지는 배를 타고 가는 산호섬이에요. 다음엔 야비지 투어에 관련된 부분을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